안녕하십니까.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능사 학습 멘토 태양광 닥터 119입니다. 제목은 좀 이렇게 거창하게 적어놓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그 태양광 분야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, 일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능사 태양광이라는 자격증 자체에 대해서 생소해서 그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, 이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, 그리고 이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아예 몰라서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제가 특히 기능사를 하는 이유는 기능사 정도는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, 좀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제가 동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. 첫 번째로 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능사를 공부해야 하는가,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. 일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기능사의 필요성과 쓰임새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저희가 보통 이런 그 환경이나 전기 관련된 자격증은 활용이 많이 되는 데가 전기 공사업 쪽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. 그래서 전기 공사업을 할 때에는 그 공사업을 내기 위한 등록 기준이 있고요. 거기 보면은 전기공사 기술자 3인 이상, 그 3인 중에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. 나머지 2인은 뭐 그보다 높을 리는 없겠지만 높거나 기능사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고요. 그 아래 부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자격의 경우는 2017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,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전기공사 관련 분야의 국가 기술 자격 종목을 살펴보면 왼쪽에 기술사, 뭐 상당히 어려운 그 자격이기 때문에 기술사는 좀 논외를 하고요. 전기 기능장도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. 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, 요게 이제 그 2017년도에 원래는 없었던 건데 추가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사실 그 다른 분야에서는 신재생의 발전 설비 자격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활용도가 높다거나 이런 곳이 많지 않습니다. 근데 전기공사업에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취득하게 되면은 상당히 활용도 높게 이렇게 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능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, 여기 위에 보시면은 보통 코스가 전기기사, 전기산업기사, 전기기능사 이렇게 그 코스를 가고 있는데요. 일단은 그 전기기사, 전기산업기사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. 그거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곳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텐데, 기능사에서도 전기 기능사도 그 난이도가 만만치는 않은데, 일단 전기 기능사는 실기를 해야 됩니다. 실기. 그래서 실기가 좀 부담스러운 뭐 분이라던가 아니면 여자분들은 실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. 실제적으로 그 회로를 구성하고 그것을 다 제작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. 근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실기도 필기 어떤 문제를 푸는 걸로다가 가름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은 이게 상당히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만약에 제가 그 더 상위 자격증을 하고 싶다, 그러면 사실 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사,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산업기사를 절대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물론 하면 좋은데 사실 그 정도로 공부를 하시려면 차라리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로 갈아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거는 뭐 개인들의 그 취향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능사 정도 수준만 필요하다, 이런 분들이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이게 기능사를 취득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11년 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면 고급이 됩니다. 중급은 8년, 초급은 뭐 기능사를 취득하자마자. 근데 소방이든 통신이든 다른 분야를 보면은 고급까지 그 인정도 안 해주고 대부분 기능사면 중급 정도 뭐 그렇게 해서 좀 막아놓는데, 이게 그 고급만 취득하게 돼도 사실 그 전기공사 관련해서는
아주 고압의 다양한 공사를 전체 공사를 다 그 수용 그 안전대리자랄까 국가기술 자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거죠. 좀 약간 시간이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필요성에 따른 쓰임새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뭐 중급만 해도 벌써 뭐 웬만한 공사는 다 할 수 있지만은 고급만 되면은 특급과 같이 해서 모든 전기 공사에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어, 공부에 자신 있는 분들은 상위 자격으로 가시고 나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분들은 기능사를 선택하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. 왜냐면은 그 공부 관련해서 사실 이 기능사가 됐든 뭐 기사가 됐든 책이 너무 두껍습니다. 정말 난이도가 낮다라는 기능사 책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그 책을 보면은 일단 벌써 아 이거 과연 이게 내가 해도 될까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공부 방법, 노하우를 제 나름대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. 자, 1번이 이제 불필요한 내용 및 너무 폭넓은 내용을 공부하지 말 것. 그리고 2번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공부할 것. 기능사 수준. 제가 일단 요걸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이론적인 거 내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뭐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게 기능사 수준이라고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그거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거는 산업기사나 기사를 가서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최대한 기출문제 중심으로 어차피 이게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다가 난이도를 상중하로 구분해서 스스로 그렇게 분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단순히 암기할 것 이건 뭐 큰 이해가 필요 없어요. 단순히 암기할 것 그리고 이해가 가능한 부분은 이해할 것 그리고 와 이건 정말 모르겠다. 야 이거는 나는 몇 번을 봤는데도 모르겠다. 그럼 포기를 해야 됩니다. 과감하게 무조건 건너뛰세요. 그건 나오면 틀린다. 근데 틀릴 수가 없죠. 왜냐면은 필기 같은 경우에는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틀릴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말고 60점을 맞겠다는 전략으로 꼭 공부를 하세요. 그 마음을 편안하게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간절함, 절실함. 그냥 좀 하다가 이거는 좀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멈추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. 뭐 골프에서도 스윙을 가다 멈추는 게 가장 안 좋다고 하잖아요. 항상 잘 맞든 안 맞든 끝까지 피니시를 해주는 것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이건 합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점수도 조금씩 올라가요. 자기 스스로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전문계 고등학교 신재생에 관련 학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 수준이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. 이게. 그래서 보면은 필기는 객관식, 사지, 그래서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만 맞추면 됩니다. 36문제. 실기는 필답형이 있는데 저는 실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필기가 합격을 하게 되면 그 필기가 아까워서라도 실기는 열심히 해야 된다. 그게 저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별한 공부 방법인 게 아니고.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이런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쉬운 난이도 문제가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15문제에서 25문제 이렇게 맞는다고 작전을 짜고요. 그리고 중간 난이도 문제 분명히 4개 중에서 둘 중에 하나야. 그러면 확률이 벌써 50% 되는 거죠. 둘 중에 하나. 4개 중에서 이 2개는 분명히 아닌데 둘 중에 하나인데 헷갈린다. 이런 문제들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려운 난이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라는 거 5문제 이런 거는 그냥 생각을 하지 마세요. 이거 생각하면은 꼭 답을 피해가요. 전혀 모르는 문제, 신출 문제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.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25문제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뭐 어떨 때는 진짜 25문제에서 뭐 한 70% 이상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. 이게 한 번으로 쭉 특히 찍으세요. 한 번으로 찍지 않고 뭐 왔다 갔다 뭐 이러면은 절대 안 되고요. 한 번으로 찍었을 때
확률이 제가 볼 때는 한 10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. 그럼 36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시험을 시험으로 생각해야지 시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게 좋습니다. 자격증은 취득을 하고 이제 현장 실무에 가서 거기서 집중해서 실무를 하다 보면 이 이론적인 부분이 반드시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론을 접목시키면 어떤 시너지가 나는 거지.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떨어지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제 기준으로다가 한 거기 때문에 각자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아는 방법 내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3편 정도로 해서 도대체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, 태양광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공식이라든지 뭐 이런 골치 아픈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를 못하면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그냥 외워서 또는 찍어서 포기하는 문제로 갈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저는 좀 쉽고 요게 이런 거구나 태양광이 생각보다 간단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저는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